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진짜 기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말을 약하게 해서가 아니었고, 상대가 조금만 서운해 보여도 먼저 설명하고, 말투가 짧아지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찾고, 답장이 늦어지면 아무 일 없는 척 먼저 분위기를 풀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 어디까지 밀려났는지는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걸 몰랐고, 상대가 나를 쉽게 대하는 이유가 내 말투가 약해서라고 생각해서 더 분명하게 말하려고 했고, 더 차갑게 굴어보려고 했고, 가끔은 일부러 무심한 척도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관계는 더 편해지지 않았고, 나는 세게 말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상대 반응 하나에 끌려다녔다. 그때 알았다.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순간은 목소리가 작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기분을 확인하기도 전에 상대 기분부터 살피고, 내가 원하는지 묻기도 전에 상대가 불편할까봐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말을 세게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상대를 이기는 법도 아니고, 관계에서 갑이 되는 법도 아니라, 누가 서운해할 때, 누가 기분 나빠 보일 때, 누가 답장을 늦게 할 때 내가 자동으로 설명하고 사과하고 분위기를 풀기 전에 딱 한 박자 멈춰서 내 마음이 따라올 시간을 확보하는 이야기다. 이걸 알면 괜히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게 되고, 필요 없는 사과를 줄이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탁에 조용히 선을 긋는 기준이 생기며, 무엇보다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방식이 조금씩 몸에 남는다. 나도 그랬다. 누가 조금만 서운해 보이면 바로 설명했고,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을 계속 덧붙였으며, 누가 기분 나빠 보이면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하지 않아도 일단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다. 답장이 늦으면 내가 먼저 분위기를 풀었고, 괜히 장난을 쳤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내 쪽에서 먼저 길을 열었으며, 그때는 그게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다. 괜히 싸우지 않는 사람,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각이 남았고, 나는 점점 더 조심하는데 상대는 점점 더 편해졌으며, 나는 말을 고르는데 상대는 말을 덜 골랐고, 나는 부탁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상대는 내 시간을 너무 쉽게 가져갔다.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건 평화였을까? 아니면 내가 계속 물러난 자리였을까? 그리고 어쩌면 더 불편했던 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함부로 대한 것보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먼저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배려 자체가 아니었다.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서로 맞춰주는 순간이 있고, 상대가 힘들면 들어줄 수 있고, 상대가 서운해하면 설명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는 게 맞지만, 그 행동이 선택이 아니라 반사작용이 되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상대 표정이 조금 굳으면 나는 바로 불안해지고, 상대 말투가 조금 짧아지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찾고,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말했는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었는지,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건지 혼자 먼저 해석하면서 내 마음은 항상 두 번째로 밀려났다. 첫 번째는 늘 상대 기분이었다. 상대가 불편한지, 상대가 서운한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지, 그걸 먼저 확인하느라 정작 중요한 질문은 계속 뒤로 밀렸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이걸 정말 하고 싶은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진짜 문제는 착해서가 아니라 상대 기분에는 빨리 도착하면서 자기 마음에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싸우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나지 않는데 안에서는 내가 계속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며 나중에는 내가 어디까지 물러났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는 그 자리를 원래 자기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꼭 상대가 나빠서만 생기는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오래 괜찮다고 말한 자리에서 상대는 정말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여기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해결책을 반대로 잡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면 갑자기 세게 말하려고 하고, 더 단호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짧게 끊어 말하고, 일부러 답장을 늦게 하고,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상대가 선을 넘으면 바로 받아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건 단단함이 아니라 불안의 반대 연기일 때가 많다. 속으로는 계속 흔들리는데 겉으로만 세게 말하면 말투는 강해져도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상대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또 반응하고, 상대가 조금 차갑게 나오면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다시 흔들리며 결국 세게 말한 뒤에 더 길게 해명하게 된다.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야. 근데 나도 좀 힘들어서 그랬어. 처음보다 설명이 더 길어진다. 또 하나의 실패는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습관이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차가운 사람이 될 것 같고,
바로 답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부터 계산하게 된다. 이게 반복되면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맞춰주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불편함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 물론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만 그런 건 아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매번 바로 설명하면 상대는 설명을 기대하고 내가 매번 먼저 사과하면 상대는 사과를 기다리고 내가 매번 분위기를 풀면 상대는 불편한 공기를 내가 처리할 거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반복해온 반사작용을 조금씩 끊어내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본 시간이 아픈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너무 쉽게 설득해온 시간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상대를 벌주라는 뜻도 아니며 내 마음이 따라올 시간을 딱 조금만 확보해서 상대 기분보다 내 기준이 완전히 늦게 도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누가 서운한 티를 내면 그 순간 바로 설명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서운해하는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누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 그 순간 바로 사과하지 않고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뎌서 내가 먼저 숙이려는 건지 먼저 봐야 한다. 누가 답장을 늦게 하면 그 순간 바로 농담을 보내거나 분위기를 풀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연락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불안을 줄이려고 상대 반응을 확인하려는 건지 먼저 물어야 한다.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은 생각 없이 반응할 때 자기 기준을 잃고 한 박자 멈출 때 비로소 내가 뭘 원하는지 보기 시작한다. 전에는 미안해, 내가 괜히 그랬나 봐 라고 말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느꼈다면 알겠어. 그런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전에는 아니야, 내가 맞출게 라고 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전에는 혹시 기분 나빴어? 라고 먼저 흔들렸다면 이제는 필요하면 이야기해줘. 나는 지금 추측으로 움직이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 핵심은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확인한 뒤에 말하는 것이다. 어쩌면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건 관계를 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 같이 데려오려는 최소한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기준은 설명을 줄이고 기준을 남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거절 문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절 뒤에 따라오는 상대의 반응을 못 견디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일이 좀 많고 어제도 잠을 못 잤고 다음 주에도 일정이 있어서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건 아는데처럼 말을 길게 붙이면서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증거를 계속 제출한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상대는 내 말을 기준으로 듣지 않고 협상으로 듣는다. 그럼 이 부분만 해주면 안 돼? 잠깐이면 되는데? 다음 주는 가능하지 않아? 내가 거절을 말했는데 상대는 조정 가능한 조건처럼 받아들이고 나는 다시 설명을 늘리고 설명이 늘어날수록 기준은 흐려지고 기준이 흐려질수록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설득의 시작처럼 보인다. 그래서 단단한 사람은 말을 세게 하지 않는다. 말을 짧게 한다. 이번엔 어려워. 그건 못해. 지금은 답하기 어려워. 생각해보고 말할게. 나는 그 방식은 불편해. 짧은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말이고 처음에는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질 수도 있지만 그 어색함을 바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새 기준을 배우기 시작한다. 내가 매번 바로 풀어버리면 상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내가 매번 설명으로 덮어버리면 내 기준은 관계 안에 남지 못하며 결국 기준은 말로 한번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짧게 말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줄이는 반복으로 남는다. 그때 상대도 알게 된다. 이 사람은 맞춰줄 줄 알지만 자기를 지우면서까지 맞추지는 않는구나. 이 사람은 부드럽지만 아무데나 밀리지는 않는구나. 가끔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 사람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오늘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면 원래 나는 거절하면 서운해하겠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나 어차피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해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다가 결국 내 일정이 무너져도 해줬고 나중에는 왜 내 상황은 안 물어보지? 왜 내 시간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속으로만 서운해했다. 이제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먼저 한 박자 멈추고 나는 이걸 정말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아니면 안 하면 관계가 망가질까봐 억지로 하려는 건지 확인한 뒤에 오늘은 어려워.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말할게 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설명을 길게 붙이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왜?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때도 전부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일정이 있어서 그래 정도로만 답하면 된다. 또 누가 내 말에 서운한 티를 낼 때도 원래 나는 바로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그런 뜻은 아니었어. 기분 나빴으면 진짜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무례했는지 아니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어서 서운해하는 건지 먼저 확인한다. 정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말은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미안해라고 분명히 사과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다. 그런데 나는 그걸 비난하려고 말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하나는 내 마음을 버리는 사과고 다른 하나는 내 기준을 지키는 설명이다. 관계에서 어려운 건 거절 문장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그 문장을 말한 뒤에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을 버티는 일일지도 모른다. 결국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상대보다 위에 서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자기 마음을 뒤늦게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누가 서운해 보이면 아직도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고 누가 답장을 늦게 하면 괜히 신경 쓰일 때도 있고 누가 나를 불편하게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찾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순간 바로 움직이면 내가 또 내 마음을 지나쳐버린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연습한다. 바로 대답하지 않기, 바로 사과하지 않기, 바로 해명하지 않기, 딱 한 박자 멈추기, 그리고 나에게 먼저 묻기.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 하는 건가? 이 질문을 하면 말이 조금 짧아지고 표정이 덜 흔들리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제자리로 돌아오며 그때부터 관계는 내가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함부로 넘겨주지 않게 돼서 조금씩 달라진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를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마음을 아무데나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단단해진다는 건 더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놓이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일에 가까운지도 모른다.